12월 2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법률방송에서는 지난주 풀빌라의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이른바 사기에 가까운 수익형 리조트 지분 투자 실태에 대해 보도해 드렸는데요. 보도가 나간 후 제보가 이어져 추가 취재를 해보니 상황이 얼마나 나쁘냐 정도의 차이일 뿐 원금도 회수하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기는 거의 마찬가지였습니다. 관련해서 일단 휘말리면 소송전으로 가고 그나마 소송에서 이겨도 원금을 건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 아예 애초에 발을 들여놓지 않는 것이 최선책이라는 게 부동산 전문가의 충고입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A 부동산 개발업체는 지난 2018년 경기도 청평에 수익성 높은 이른바 풀빌라를 분양한다며 대대적으로 투자자들을 모았습니다. 언론들까지 고정적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 가성비 좋은 부동산, 소액으로 투자 가능한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식으로 A업체 홍보에 가세했습니다. 심지어 정부의 보유세 개편 정책을 언급하며 이번 세제 개편과 관계없이 꾸준히 수혜를 본다며 분양계약과 동시에 연 7% 확정 수익 보장 등 달콤한 유혹을 앞다퉈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언론까지 가세한 장밋빛 전망이 무색하게 A업체는 지난해 투자자들에 의해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고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피해자들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수익 보장 등의 감언이설로 고가의 사기 분양을 한 후에 풀빌라를 운영하고 약속한 수익은 지급하지 않았다. 사기를 쳐서 수취한 고액의 분양가만으로 사업비를 충당하고도 남기 때문에 아쉬울 게 없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성토입니다. 업체 측은 풀빌라 장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분양 사기에 절대로 당하지 말라는 것이 피해자들의 뒤늦은 경고입니다. 어렵게 연락이 닿은 A업체 분양대행사 직원은 풀빌라 분양 진행이 잘 안 돼서 그대로 철수했다면서도 그 내막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청평 풀빌라가 그전에도 우리 두 군데가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처음에 여기 들어간 건 우리가 이제 시작하려고 들어갔는데 시작 자체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거기가 분양이 하나도 내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진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진행이 안 된 상태에 저희들이 다시 다 철수를 했기 때문에 연 8%의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장한다며 B업체가 경기도 가평에서 풀빌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입니다. 2019년에 100채 가까운 풀빌라가 완공될 예정일 것처럼 광고했던 가평 분양 상품. 현재 단 11채만이 지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늘어지는 공사에 골치를 썩고 있는 주변 주민들은 취재진을 붙잡고 하소연을 늘어놓습니다. 여기 다리도 묶어가지고 또 건쳐놓을 때 또 이렇게 묶고 이리 댕겨가지고 우리 집이 자꾸 물이 새다 사람을 사가지고 하고 아주 골치를 썩어 돌차니 세민차니 여기 리모컨이 뭐니 자꾸 들어가니까 우리 방에 울리는 거야. 아주 머리가 아파서 죽겠다. 저러면 막 머리가 막 흔들려요. 울려가지고 죽겠으니까. 공사장 관계자는 일단 올해 안에는 공사를 끝낼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언제부터 시작하시고 언제쯤 끝날 예정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시작은 언제인지 모르고 올해 안에 끝내죠. 이게 몇 개의 빌라가 들어오는 거예요? 11개. 11개요? 네, 총 11개. 해당 풀빌라 주소에 등기부 등본을 떼어봤습니다. 2층짜리 단독주택 한 동에 수백 명의 투자자들이 지분권자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공유 지분자가 무려 395명에 달하고 그 가운데엔 일가족이 전부 투자자로 참여한 경우도 있습니다. 토지의 경우도 수백 명의 투자자들이 522분의 1씩 지분을 보유하고 다닥다닥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약속한 수익금은커녕 원금도 떼일 처지에 몰린 B업체 투자자들도 마찬가지로 소송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기다렸는데 얘기가 없어서 다시 또 그 인터넷 찾아보니까 내용 증명을 공정거래위원회랑 소비자보호원인가 거기에다가도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두 군데 포함해서 다시 또 보냈어요. 아마 이번 주 중에 그 사람, 그 기관이랑 그쪽에서 받을 거예요. 문제는 이런 현장이 한두 군데가 아니란 점입니다. 투자자들이 뭐야? 난 이해를 못하네. 얘기 듣기로 뭐 제주도에도 있고
또 뭐 양평도 있고 뭐 이러다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제 그걸 잘 모르니까 난 돈만 받고 공사해주면 되니까. B업체 대표는 투자자들의 고발 예정에 대해 커나가는 사업이고 아직 공사 중인 사안이라 조금만 기다려주셨으면 한다며 최대한 빨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게 한두 업체나 풀빌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란 점입니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른바 분양형 호텔 124개 가운데 110개가 당초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분양형 호텔 10곳 가운데 9곳은 어떤 이유에서든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민사로 가서 이거를 돌려받을 수 판결문을 받는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뭐 압류해서 돈을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재산상의 손해고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빨리 깨끗하게 있는 게 답이에요, 사실은. 이게 너무 허다하니까 알아요, 이거. 리조트, 풀빌라, 분양형 호텔 등 이른바 수익형 부동산은 아예 관심도 갖지 말고 공부도 안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구만수 박사는 거듭 강조합니다. 기업부동산 토지라든지 풀빌라라든지 아니면 분양형 호텔이라든지 뭐 레지던스 다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은 구조상 수익을 내기가 힘들어요. 공부도 하면 안 돼요. 절대 하면 안 돼요. 제로금리에 가까운 초저금리 시대 구만수 박사는 유혹적인 수익형 부동산 투자 제안을 받는다면 그렇게 달콤하고 좋은 게 왜 어떻게 나한테까지 왔을까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라며 사기는 깨닫고 나면 아무리 빨라도 늦는다고 거듭 충고했습니다.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 롯데마트 잠실점이 훈련 중인 예비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매장 출입을 제지한 사실이 온라인을 통해 알려지며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롯데마트 측은 SNS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안내견은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라는 안내 문구까지 매장 출입문에 붙여놨지만 성난 여론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불매운동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롯데마트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신사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서울 잠실 롯데마트입니다. 사진 촬영 금지, 지정 장소의 흡연 금지, 애완동물 출입 금지 표지 옆으로 안내견은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안내문은 식품 매장, 식당 가도 출입이 가능하다며 안내견을 쓰다듬거나 부르는 등 주의력을 분산시키는 행위는 삼가주기 바란다고 적고 있습니다. 또 안내견의 건강을 해칠 수 있으므로 먹이를 주는 행위는 삼가해주기 바란다며 안내견의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 조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해당 안내문을 붙인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지난달 29일 벌어진 일과 관련해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강아지 한 마리가 꼬리를 바짝 내리고 바닥에 완전히 엎드려 사진을 찍는 사람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보기에 따라 뭔가 겁을 먹고 불안해하며 웅크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입고 있는 조끼엔 저는 안내견 공부 중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한 누리꾼이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직원이 안내견을 데려온 교육 봉사자에게 나가달라며 언성을 높였다고 관련 사진 여러 장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함께 올린 겁니다. 다짜고짜 장애인도 아니면서 강아지를 데리고 오면 어떡하냐며 언성을 높였다. 강아지를 데리고 온 아주머니는 우셨다는 게 이 누리꾼의 말입니다. 시각장애인 안내견 교육을 받고 있는 예비 안내견의 매장 출입을 롯데마트 측에서 막무가내로 막았다는 겁니다. 보통 예비 안내견은 가정집에 위탁돼 1년 정도 사회화 교육을 받는데 퍼피워커라고 불리는 훈련사가 사정을 설명했는데도 요지부동 출입을 막았다는 것이 목격자의 전언입니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터지자 강아지는 불안한 듯 꼬리를 내리고 소변까지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공분하며 롯데마트에 비판과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이에 롯데마트 측은 사건 다음 날 롯데마트 SNS에 퍼피워커와 동반 고객 응대 과정에서 견주님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고개 숙여 사과한다는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그럼에도 네티즌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해당 사과문은
달랑 저렇게 써놓은 게 사과문이냐, 영혼 없는 사과문, 면픽성 사과 같은 비판에서부터 사과문 봐라, 불매가 답 같은 비판과 비난의 댓글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실제 온라인에선 부정을 뜻하는 노와 롯데의 영문 표기를 합성한 노떼라는 롯데 불매 포스터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노재팬 불매운동에 직접적 타깃이 되었던 롯데가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다시 불매운동이 재점화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런 대기업으로서는 소비자들의 반응에 더 신경을 쓰고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소비자들이 나서서 기업을 규탄하고 불매운동을 한다면 기업들이 더 주의해서 일단 장애인복지법 제40조 3항은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출입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항은 이어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한 경우도 똑같이 출입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롯데마트가 명백히 장애인 복지법을 위반한 겁니다.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등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고 이것은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이고 훈련 중인 보조견과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번 롯데마트 측의 대응은 명백하게 법에 위반되는 잘못된 조치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안내견의 출입을 막을 경우 장애인 복지법 제40조 위반으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관할 송파구청은 롯데마트에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이 같은 일련의 논란에 대해 롯데마트 측은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피해 당사자가 직접 문제 제기를 한 게 아니어서 공식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을 내놨습니다. 부실 사과 논란과 이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롯데마트 측은 SNS에 올려놓은 사과문 외에 별도의 입장을 밝힐 것이 없다며 기존 사과문으로 가름해달라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롯데가 올려놓은 SNS 사과문엔 9,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는데 롯데마트를 성토하며 불매운동을 촉구하는 글들이 대부분입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네이버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최저 연리 3.2% 대출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변호사님, 네이버가 뭐 대출 업무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 네이버의 금융 자회사인 그 네이버 파이낸셜은 1일 그 미래에셋 캐피탈과 함께 스마트 스토어 입점 가맹주들을 위한 신용대출 상품인 미래에셋 캐피탈 스마트 스토어 사업자 대출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버가 자체적으로 고안한 그 대한 신용평가 시스템 ACSS를 바탕으로 해서 신파일러, 즉 금융 이력이 부족한 사람이 대부분인 스마트 스토어 입점 가맹주들에게 연 3.2에서 9.9% 금리의 신용대출을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5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네이버 파이낸셜은 미래에셋 캐피탈의 지정 대리인으로서 대한신용평가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대출을 심사하고 중개하는 역할을 맡고요. 실제 대출의 신청 및 실행은 미래에셋 캐피탈을 통해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여신업계에서도 네이버 파이낸셜의 온라인 사업자 전용 신용대출 서비스에 대해서 기대와 염려가 공존한다는 반응인데요. 한 업계 관계자는 그 캐피탈사 입장에서는 고객 접점을 늘리는 하나의 채널을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하면서도 다만 네이버의 대한 신용평가 시스템이 안정화되고 플랫폼이 자리 잡으면 보다 많은 금융사가 참여하기를 원할 텐데 이렇게 되면 네이버 플랫폼에 의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려된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뭐니까 쉽게 말하면 대출 희망자를 네이버가 모아서 신용평가를 자체적으로 해서 얼마를 대출해줘라라고 금융사에 뭐 전달을 하는 그런 시스템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소비자들 반응은 어떤가요? 네, 이제 긴급 자금이 필요하지만 금융권에 접근이 어려운 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상대적으로 고금리 사채보다는 저렴한 중금리 대출을 해준다는 점에서 국가가 할 일을 네이버가 대신 해준다는 뭐 극찬과 지지가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제 금리가 거의 제로인 상황에서 플랫폼을 장악한 네이버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돈놀이를 한다라는 비판도 역시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카드사 관계자는 자금이 부족하면 무조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가입하고 대출 받는 케이스도 생길 수 있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 카드사 관계자 발언을 전해주셨는데 전반적으로 업계 반응은 어떤가요? 네, 이제 그동안 네. 소상공인 대출의 주요 창구 역할을 했던 카드사와 캐피탈사, 네. 저축은행, 뭐 이 제2금융권에서는 이제 올 것이 왔다는 반응입니다. 네. 네이버가 강력한 연결, 뭐 융합, 네. 플랫폼 경쟁력을 갖춘 뭐 국내 최대 포털 공룡이라는 네. 점에서 향후 네이버가 대출 서비스와 대상을 어디까지 확장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대체적으로는 이제 네이버의 대출 서비스가 여기서 끝날 것으로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일단 금융 서비스 확대를 위한 교두 보호를 만든 것일 뿐 네. 계속 금융 영역을 넘볼 것으로 예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저축은행의 한 관계자는 네이버의 확장성과 네. 금융당국의 빅테크, 핀테크 사업 지원 등을 고려하면 결국은 기존 업권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뭐 시중은행의 대출 영역까지 넘보게 될 것이라는 게 금융권의 뭐 시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는 거는 변하고 있는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사퇴한 고기영 법무차관 후임으로 검찰이 아닌 판사 출신 이용구 전 법무실장을 내정했습니다. 내일부터 차관 임기를 시작하는 이용구 차관 내정자는 올해 열릴 예정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에 위원장으로 참석해 징계위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해 국가가 수용한 토지가 해당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을 때 소유자가 10년 이내에만 토지를 되살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공공필요가 소멸했음에도 환매를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인터넷 언론사 대표를 부정적으로 보도한 기사를 쓴 기자가 해당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불법 행위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금은방 업주에게 수면제로 추정되는 약물이 든 음료수를 먹인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금은방에서 훔쳐간 기금속은 약 2억 원어치로 경찰은 금은방 내 CCTV 본체가 사라져 주변 CCTV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12월 2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